당장 사회 나와서 길거리에서 원어민 만나서 뭐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도망가기 쓰고 괜히 애 이렇게 막 너 뭐라고 좀 해봐 이렇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말하기를 했더니 외국에 대한 부러움도 없고 아마 오늘보다 더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오늘 체험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부터 저희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학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학원의 관리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영어 교육 시장의 변화를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영어 격차라는 신문 기사 제목 타이틀인데요. 새로 생긴 신조어예요.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한마디로 알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과거에 어떤 상민과 양반을 나누는 신분의 격차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부의 상징으로 또 신분이 한 번 나뉘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영어 실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신분이 나뉜다는 그 대변해준 말이고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신문 기사의 또 제목인데요. 영어가 권력다라는 영어 격차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요즘은 대학에서도 영문대학교 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강의도 영어로 하고 당연히 영어로 학생들도 들어야 되고 발표도 영어로 해야 되고 레포트도 영어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이 뭘까요? 예, 영어 우선 소통 능력이에요. 살벌하긴 하지만 영어가 신분과 계급을 결정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답해 주세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이 있어요. 일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하는 나이 드신 경력사원과 아직 일은 잘 모르지만 영어가 좀 되는 신입사원이 있어요. 앞으로 회사에서 누가 더 유망할까요? 예, 당연히 신입사원이죠. 그러면은 신입사원, 영어 잘하는 신입사원을 싹 뽑고 다 갈아치울까요? 일은 누가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체에서 영어 교육비를 직원들한테 투자하고 있어요. 일단 경력이 빵빵한 능력 있는 직원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비가 연간 30억에 달한다고 해요. 사실 나이 들어서 영어 공부하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기업체에서 이 교육비를 충당할까요? 연간 30억은? 아니겠죠. 이제 영어가 되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차라리 연봉을 좀 올려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못하면 더군다나 입사조차도 못하는 현실이 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기업체들도 그래서 변하고 있어요. 모든 업무를 다 영어로 이렇게 하게 되는 분위기로 몰려가고요. 직장인들이 때늦은 영어 공부에 박차를 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영어 실력에 따라서 우리 아이 직장인들도 연봉이 달라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내 대기업들도 다 영어 능력으로 인해서 연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전공 공부보다 더 뭘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영어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들도 연봉이 4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늦은 나이에 컴퓨터도 배우기 힘든데 영어까지 배우느라고 다들 강남에 어학원 가보세요. 이번 주까지 아저씨들이 막 다 모여서 영어 공부하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럼 지금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공교육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말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영어 수업 시간 보세요. 이 시간 다 합쳐도요, 이게 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교육에만 영어 수업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영어 마을을 보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마을에 보낸 영어 마을 보고서를 보시면요. 자, 연간 6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영어만 5박 6일 지냈더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욕은 늘었다는 거예요. 자, 이는 뭘말 5박 6일이면요 한 40시간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공교육 영어 교육 시간 1년을 다 합친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고 아이가 5박 6일 동안 영어 문장을 뭐 100개로 외우고 문장 구조를 익히고 올까요? 갔다 오면 영어가 갑자기 될까요? 그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의욕이 고취됐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영어만 갔다 오면 아무래도 영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갑자기 선생님 말이 쏙쏙 들어오고 달라지고요.
저희 GMB만의 차별화된 교수법은요, 저희는 인증된 겁니다, 정말. 요즘은 많이들 워낙 선택의 폭이 넓고 많은 영화가 있다 보니까 선택하기 참 힘드시고 누가 효과봤다고 말하기 전에는 믿음이 안 가시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GMB 알고 오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여부를 어머님이 알고 있는 여부를 떠나서 GMB는 이미 전국에 1,800개의 가맹점이 있고요.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특허까지 받은 국내 최초 유일한 특허증을 받고 있고요. 1,000만인이 선택한 영어 학원이에요. 송우리엔 지금 1호점밖에 없지만 의정부만 각각 의정부만 나가도 13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도시로 갈수록 GMB가 더 많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영어 교육 현실과 GMB가 잘 맞물리기 때문이죠. 영어 교재에는 저희 단계와 수준이 있는데요. 이 단계와 수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의 정신 연령과 언어 연령을 동시에 감안해서 저희는 만듭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영어 교과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우리 아이들한테 맞지 않냐면 아이의 정신 연령은 초등학생인데 영어 연령을 맞추자니 아주 유아책을 봐야 돼요. 미국에서 애기들이 보는. 또 그것도 유치하잖아. 그렇다고 아이의 정신 연령을 맞추자니 영어 실력이 거의 대학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GMB의 모토가, 자 여기 GMB가 있지만 GMB의 모토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년, 소녀를 겨냥해서 만든 영어 학습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우리나라 아이 정신 연령에 맞고 언어 연령에 맞는 그런 책을 맞은 거예요. 다 보시고요. 자, 교재 스토리가 보면은 다 1수준 처음 1, 2학년 아이를 배우는 거. 처음 학교를 가는 아이의 그 들뜬 마음과 엄마가 아이를 보내는 그 불안한 마음. 갔다 오면 반가운 마음.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어를 한 1년 하다 보면 공부가 조금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엄마한테 아프다고 거짓말 쳐서 학교 안 가고 꿈속에서 신나게 놀고. 그런 정신연령이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 즈음이 아이들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하다 보면은 자꾸만 궁금해지고 말을 하고 싶어지는데 전화 영어를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좀 아까 배우신 마일라이프 교재도 마일라이프 생활 속에서 하는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 전화 영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영어가 좀 되면 다음 3수준 이상이 되면 아이가 막 어학연수를 가서 미국에서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하는 영어 환경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영어 연령과 정신 연령 감안해서 제작된 교재가 바로 GMB 영어 교재고요. 다음 장 보세요. 중학생이 되면은 저희가 문법은 문법대로, 또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또 회화는 회화대로 교재가 다 파트별로 섹션화 되어 있고요. 저희 GMB 교재는 2가지 CD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디오 CD, 하나는 동영상 CD. 더 이상 테이프 감기, 이거 빨리 감기, 되감기 이거 하실 필요 없고요. 딱딱 설정하면 전체 문장이 나오고요. 자, 이 오디오 CD는 저희가 아이들 잠잘 때 틀어주기로 받았는데요. 이는 수면 학습을 위함이에요. 아이들은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살아있잖아요. 잔다고 뇌도 자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어주면 이게 불면증 치료에 효과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이 알파파 효과에 의한 불면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들 자면서도 홈런에서도 영어로 중얼중얼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맨 뒷부분에 보시면 GMB CD의 맨 뒷부분은 전체 문장이 쭉 롤플레이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아이 잘 때 잠들기 전까지 1부터 100까지 쓰지 말고 이거 들으면서 자고 이렇게 틀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아주 특별한 GMB 잉글리시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아주 특별하냐면요. 저는 특별하다고 했는데 어머님들 느끼시기에 특별한 거 있어 다 그렇지 하실 수 있지만 보통 CD 플레이어나 테이프는요 거의 다 일방향인 것들이 많아요. 일방적으로 카세트는 말하기만 하고 사람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쌍방향 음성 인식이에요. 쌍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서 원어민의 발음이 나오면 사람이 인식을 하죠. 이거 기본적인 거죠. 지금 사람이 따라 말하는 목소리를 컴퓨터가 또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 뭐하냐? 자, 원어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발음 점수가 지금 몇 점이다? 50점이다, 90점이다, 10점이다. 점수라는 건요, 아이들한테 도전 의식을 또 불러주세요. 뭐야, 내가 50점밖에 안 돼, 발음이? 그것도 막 혀를 부리는 거예요. 이거를 무한히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발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쌍방향 음성인식 시스템이 GMB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고요. 이거는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GMB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게임 모드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요소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죄송하지만 바로 전화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자, 이게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제가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 환경이 만약에 어머니가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시키냐면요. 학원에서 공부를 풀로 다 하죠.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아주고 집에 와서 동영상 30분 이상 꼭 해라 라고 말해줘요. 30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3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어머니나 아버님이 집에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뭐 영어로 대화를 해주신다. Mama, I'm hungry. 뭐 dinner is ready. 엄마가 다 이렇게 평상시에 회화를 해주신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렇게 못 해주세요. 뭐 영어가 안 돼서도 있고 직장을 다니시니까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랑 집에서 저녁 때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환경과 너무나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영어 말하기 연습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1대1로 원어민을 제가 붙여줄 수도 없고 학원에서 하는 것도 부족하고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4,000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해야지만 귀가 뚫리고 입이 뚫린다고 하는데 그 4,000시간의 공백을 뭘로 메워주세요? 엄마가 못해주니까 그렇다고 안 시킬 수도 없고 컴퓨터라도 부여잡고 영어 말하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GMB가 이런 우리나라 교육 환경을 감안해서 최초 개발한 GMB 잉글리시 소프트웨어고요. 제가 아주 특별하다고 한 이유를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정말 특별한 쌍방향 인터넷 시스템이고요. 저희 학원 아이들이 이거 너무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도 영어를 강조하고 영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동영상 학습의 중요성도 강조해서 지금은 랭킹이 많이 올랐고요. 제가 학부모 간담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간담회를 여태까지 다녀오신 어머니 아이들 중에서 동영상 이 학습량이 오르지 않은 아이가 없고요. 어머니가 일단 중요성을 아셔야지 시키게 돼요.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삼위일체의 학습에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자꾸만 준비하는 거고요. 아이들만 알면 안 돼요. 아이들은 알아도 맨날 못 들었다 그래요. 안 해도 된다 그랬다 그래요.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매번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GMB 교재를 자세히 보시면은 쓰기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교재 구성이 기초 쓰기, 쓰기 복습, 영작, 받아쓰기, 맨쓰기예요. 여기 뭐 쓰기 전문 교재냐 하시는데 사실은 교재 안에서 충분히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다 하는데 결과물로 남는 게 쓰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탭으로 녹음해 두지 못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사인을 받죠. 말하게 한 다음에 사인 받고 선생님한테 사인 받고 이런 걸 하는데 자, 아이가 아무튼 배운 내용을 쓸 줄 안다는 건요. 그 단어, 생각단위, 디테이션, 전체 문장을 다 쓰잖아요. 한 장은 영작을 하고요. 한 장은 디테이션을 해요. 아이가 이 문장을 써낼 수 있다는 건요. 이 아이가 이 문장에 한해서 듣고 말하고 읽기가 완벽하게 된다는 그 증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이 작업을 하려고 해요. 여학생한테, 아가씨한테. 오늘 말은 너무 청산유수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깜빡 넘어갈 뻔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애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야 사랑해 이만저만 해서 우리 결혼할래? 그 편지를 썼는데 맞춤법이 막 틀린 거야. 그럼 어때요? 확 깨져? 이렇듯 쓰기는요 사람의 품격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쓰기 실력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요. 얼마나 많은 학원들이 일단 듣기가 돼야지 말하기가 된다라는 막언으로 영어 학원 보내놓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병행을 해줘야 돼요. 아주 간단한 단어일지라도 아주 간단한 문장일지라도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총체적 언어학습을 골고루 병행을 해야 꾸준히 실력이 쌓아가는 거지. 야 너는 듣기 3년 하면은 네 귀가 뚫리니까 이제 말하기 3년 이제 말하기가 좀 되니까 이제 쓰기 3년 그거 아니거든요. 언어의 고른 발달은 늘 이 네 가지를 병행하는 거고요. 영어뿐 아니라 모든 언어가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GMB 동영상이랑 교재 구성이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구슬이 서말이어도 떼어야 부배죠. 제가 또 쉬운 예를 들자면 어머니 아이들 피아노 사시는 분 계세요? 아이들 영어 피아노 많이 보내시죠? 피아노를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어머니? 300을 살까? 영창을 살까? 소리는 어디가 더 깊고 좋고 디자인은 어디가 더 화려하고 이걸 또 그냥 선뜻 사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엄마 피아노 알았어. 갖다 사줄게. 아니잖아요. 적금을 하고 뭐 싼지 돈을 풀어서 어렵사리 피아노를 장만해 주셨는데 이거 매일매일 이제 피아노 소리 들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아이가 좀 시큰둥해져가지고 연습을 안 하면 먼지가 좀 살짝 쌓이잖아요. 그럼 먼지 닦아도 기분이 어떠세요? 슬프시죠? 그래서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관리가 정말 생명인데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GMB 잉글리시 소프트웨어를 제가 자랑거리로 말씀드렸는데 GMB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그 잉글리시 소프트웨어라면 이와 맞물린 또 하나의 관리 시스템이 저희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이가 한 달 동안 학습한 양이 저희는 실시간으로 체크가 돼요. 저희가 동영상 말하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 시상도 하고 뭐 메일도 뽑고 오늘의 랭킹장도 뽑고 이 월에 페스티벌 할 때 또 한 달 랭킹장도 뽑고 본부에서도 뽑고 본사에서도 뽑는데 이걸 어떻게 뽑겠어요? 네? 저 오늘 3시간 했어요. 전 1시간 했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확인해볼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동영상 말하기를 시작하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고 롤플레이를 몇 번 말했고 생각단위 몇 번 말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체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달 달력인데요. 이게 체크가 안 된 날은 당연히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까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날은 저희가 원하는 표준학습량 이상을 학습한 아이고요. 여기 이 아이는 지금 그런 날이 없지만 여기 보면 하얀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하얀게 동그라미가 쳐 있는 날은 하긴 했는데 표준학습량에 미달한 거예요. 저희는 했다고 인정도 안 하죠. 이런 식으로 다 체크가 되고요.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연두색 그래프 있죠? 토탈 레버런지 스코어 전체 GMB 전국의 1800 캠퍼스 아이들이 학습한 그래프예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그래프가요. 저희 학원 캠퍼스예요. 우리 학원 아이들 평균 전국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빨간색은 우리 아이의 스코어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매달 한 번씩 나오고요. 이거는 월 나가는 성적표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프로그램에는 우리 반의 사장이 누군지, 전체 클래스에서 몇 명인지, 누가 몇 번 말했고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정말 생명이고요. 학원에서는 이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학부모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세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어머니 학원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가까우면 좋겠죠. 그리고 시설이 좀 번듯하면 좋겠죠. 똑같은 돈 내고 이왕이면 에어컨도 빵빵하고 시설도 삐까뻔쩍하고 또 위치도 가깝고 차량은 노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관리가 부실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책이 아무리 좋은 뭐하고 선생님이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뭐예요? 우리 아이 영어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애가 오늘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못 가잖아요. 아니 학원을 못 보냈어요. 어느 어머님이. 제가 실제로 출장선도 나가다 들은 얘기인데 어느 영어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시대요. 왜요? 잘 못 가르쳐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이가 오늘 못 가가지고 어머니가 전화하셨대요. 학원으로. 아, 이말저말 우리가 못 가요.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이렇게 관리가 부실한 학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요.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나. 나 우리 아이 솔직히 책임지고 가르칠 자신 없는데 여기에 맡기면 우리 아이 영어 실력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중학교 가서 어떤 영어 실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내 아이의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관리거든요. 저희는 정말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일단 완비가 되어 있고요. 관리만큼은 저희가 타협수용을 불허할 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자랑시켜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 시상 얘기 좀 이따 할게요. 다음 번에 보여주세요. 자, 저희 학원뿐 아니라 본사 자체에서도 아이들의 동영상 말하기를 아주 강추하고 있어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너희 영어 된다. 수업 받고 집에 가서 하루에 30분 이상 매번 공부해라. 그래서 전국에서 매월 1등하는 아이에게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있어요. 자, 이거 돈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만약에 뽑혀서 가는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1000만 원 들여서 어학연수 보내주는 것도 다 값진 교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1등이 되보려면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저희 학원 아이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지난번에 시상식에 가서 너 도대체 너는 얼마나 하니? 우리 학원에 3시간씩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했더니 선생님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거의 3시간 반을 하는데도 랭킹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하루에 기본 3시간, 주말에 몰아서 10시간이었대요. 평상시에 많이 못하고 채우려고. 이 아이는 이만큼의 말하기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1년 동안, 한 달 동안 1등이 됐다는 거는 이 아이가 한 달만 그렇게 했겠어요? 짱만 되고 말아야지. 꾸준히 이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는요, 어학연수를 가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아이들보다 얼마나 원활하게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막 활용하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누구 힘으로? 예,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영어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비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잖아요. 내 용돈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보내주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값진 거에 대한 걸 얼마나 어렵게 영어를 보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냈다는 건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저희가 아이들은 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세뇌 효과가 있는 동영상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저희 설문조사들이 한번 외쳐볼게요. 구호 준비!
GMB 시작. 영어는 반복, 반복은 동영상, 동영상은 일장. Everyday, one time. 날마다 한 번씩. 말하기 연습 300번. Can you do it? Can you do it? Yes, yes, yes. Can you promise? Can you promise? Yes, yes, yes. GMB 동영상 파이팅! 이거는 저희가 매일매일 외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뭐 스스로 동영상 자고 나면 동영상 자기 전에 동영상 수면 효과를 위해서 동영상을 매일매일 외치고 있고요. 동영상 보고 여기 나오는데요. 그 다음 영어는 정말 반복이 중요하고요. 이 반복은 동영상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계속해서 라인 리피를 통해서 반복하고 포함하고 자, 영어 수업 원어민이 최고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최고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의미가 좀 살짝 내포되어 있죠? 자,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소문이 지역 어머님들이 원어민 수업은 주 몇 회가 적당할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주 5회가 좋죠. 그런데 형편상 3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한국인 선생님이 처음에 봐줘야지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안타깝게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주 5일 원어민이 효과적이다. 이거는 영어니까 왠지 원어민한테 배우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어머니들의 여론인데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있어요. 어머니 앞에 펜만 있으시죠? 그래서 들어주세요. A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100개의 영어 단어와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아이예요. 자,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직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알파벳을 잘 모르는 아이예요. 둘 다 똑같이 주 5일 원어민 수업에 투입했어요. 자, 누가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날까요? 하나, 둘, 셋. 예. B라고 답하신 분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A라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A가 더 많으신데 자, 이 말이 설득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100개의 영어 단어와 문장 구조를 A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줄까요?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줄까요? B 원어민이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자,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주겠죠. 야, 책상은 영어로 데스크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하나씩 이중 언어를 통해서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자, 연필은 영어 데스크야. 컴퓨터는 컴퓨터고. 자,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나 단어는 한국인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야, 소리 나는 데를 써봐. 다시 한번 발음을 해봐. 발음을 써봐. 이렇게 가르쳐주죠. 자, 그러면 월급은 누가 더 비쌀까요? A. 한국인 선생님. B.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이 비싼 원어민 급여를 과연 누가 충당할까요? A. 학원 원장. B. 학부모. 당연히 학부모죠. 우리 주 5일제 학원 비싼 이유는 바로 이래서고요. 많은 원장님들이 돈을 많이 벌려기보다는 어차피 엄마들한테 원비 더 비싸게 받아서 그 강사 월급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야,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거야. 사실은 원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한국인 선생님이 더 필요하고 관리력이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원어민 선생님이 오늘 우리 아이가 안 왔어. 우리 반에 누가 한 명이 안 왔어. 더스틴이 안 왔어. 더스틴이 왜 안 왔냐? 엄마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이 아이가 좀 학습이 딸린다고 해서 보강을 시켜주겠어요. 그러면 숙제를 해주시겠어요. 뭐 영어 율동 못했어? 이런 거 연구를 하시겠어요. 원어민은요 그야말로 입만 가지고 와요. 입만 가지고 와서 수업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니다가 한국에 입만 갖고 와서 먹고 살아요. 더 나은 대우 받아요. 집까지 다 해주시는 거 아시죠? 가정집부까지 생활용품까지 다 드려주잖아요. 결국 이거는 어머님들이 영어는 막연히 원어민한테 배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온 결과인데요. 원비는 비싸고 효과는 절감되는 이런 결과로 나온 거죠. 어머님들이 바로 정말 아셔야 되고요. 원어민 수업이 그렇다고 어느 시점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이때는요,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100% 한국인 선생님하고 영어에 대한 공부반을 없애고 단어도 익히고 문장 구조도 익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90대 10 정도로 비율을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좀 된다 싶으면 80대 20으로 또 바꿔주세요. 70대 30으로 또 바꿔주세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천천히 달리주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주 5일 원어민 수업? 원어민한테 굳이 알파벳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월 10년씩 내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어민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기와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반면에 GMB 선생님들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GMB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교사도 역시 아이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내국인 교사가 영어를 잘하는 내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결론하에 대신 교사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본사에서. GMB 이런 특허받은 생각하는 학습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 어학연수를 몇 년을 다녀서 네이티브 스피커 못지않은 발음을 구사할 수 있더라도 이 탄탄한 관리와 저희 GMB 시스템을 모른다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1800 영어 전문 GMB 영어 전문 학원에 본사에서 교사를 완벽하게 교육시켜서 파견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더 앞에 보여드린 그 자료 화면에서 아이들 막 동영상 하면 노래하면서 율동하면서 모션 하는 거 보셨죠? 네, 저희 GMB 성우캠퍼스 선생님들이 직접 영국 대단에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냥 노래만 부르면 재미가 없다. 율동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 동작은 어떻게 할까? 또 영어도 그냥 쭉쭉쭉 말하기 하면 좋은데 Are you my mother? No, I'm not. 그냥 하면 생뚱맞으니까 I am my mother? No, I'm not. 모션을 좀 넣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의 정신연령을 10분 감안하고 우리 아이의 성격을 감안해서 만드시는 거고요. 본사에서는 기본적인 툴을 제공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땀방울이 녹아나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만 동영상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도 동영상이라 교사구호가 있는데요. 이제 한번 외쳐볼게요. 교사구호 준비! GMB 시작! 나는 항상 배우며 가르치는 행복한 GMB 교사 GMB 파이팅! 네, 저희 선생님들도요. 영어를 전공을 하고 몇 년간의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갖고 있는 실력을 언제까지나 가르칠 수만은 없어요. 늘 트렌드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못하는 말이 없고 얼마나 점점 빠른데 사춘기도 빨리고요. 그 아이들한테 맞춰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늘 배우며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는 모방 반복 연습에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영어 하다가 왜 갑자기 발레리나가 나왔을까요? 자, 이 강수진 아시죠? 많이. 네, 신한창조에도 소개된 바 있는 발레리나 강수진이 발레 공국에서 프리마돈나라고 했어요. 세계 최정상급 발레리나라고 해도 많이 알죠? 그런데 이 발레리나 강수진이 과연 똑같은 동작을 몇 번이나 연습을 했을까요? 기본 동작을. 무대에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본 동작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지 헤어리스조차 없겠죠. 사람들은 타고났다, 끼가 있다, 부모를 잘 만났다, 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요 토슈즈 있죠? 발레리나가 신는 토슈즈를 1년에 2,000벌레를 갈아 신었다고 해요. 무한한 연습벌레예요. 이게 당신의 발이잖아요. 인간의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젊은 여자가 발이 이 지경이 되도록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모방 반복 연습에 의해서 오늘 세계 최정상 프리마돈나가 된 것이고요. 영어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굉장히 모방 반복 연습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책 한 번 딱 보여주면요. 레벨 테스트 하면 저희가 알아요. 저희 너무 싫어요. 읽을 줄 알아요. 뜻도 알아요. 그러면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언어가 내면화돼서 완벽하게 자기게 돼서 언제 어느 순간에든 태어날 수 있게 만들려면요. 똑같은 동작을 기본은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프리마돈나가 이 세계 정상급 프리마돈나인데 무슨 기본 동작을 뭐 할까요? 이거 뭐 다리 들고 하는 스트레칭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아이들도요. 영어를 내가 이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장을 내가 발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계속해서 반복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 할 때도 섣불리 높은 단계를 주지 않는 이유가 연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얘는 또 누구예요? 갑자기 또 발레리나 강수진에 이어서 아이들 피아니스트 손가락 장애야 피아니스트 희아가 나왔죠. 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툴이 참 훌륭한데 어머니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또 두 가지 감정을 하게 되실 거예요. 좋긴 좋은데 일단 뭐 좀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좀 딸려 그 다음에 좀 어디 좀 갔다 와요. 많은 고민들이 생겼을 텐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요, 저희가 영어의 중요성. 너네 영어 잘해야 돼. 나중에 좋은 직장하고, 좋은 대학하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너 어머니한테 효도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돈이 없으면 효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 내가 효도해줄게. 어깨 주물러줄게. 엄마 다리 주물러줄게. 이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왜 정말 실버타운에서 마감을 하느냐. 지하 골방에서 그냥. 그 아이들을 미리 달렸잖아요, 사실. 그런데 아이들도요, 이 방법을 찾는 아이와 핑계를 찾는 아이가 딱 극명하게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동영상 맨날 외치고요. 저희가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하고 해도 어떤 아이는 딱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제 동영상이요 말이 800번인데 저 몇 등인가 빨리 가주세요. 막 이래요. 800번이나 했어? 근데 어떤 애가 1000번을 해버렸네. 어머 어떻게 2등이야. 그럼 막 속삭여 줄 거예요.
또 어떤 아이도 와가지고 너 왜 안 했어?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동영상 하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빨리 숙제하고 잘해요. 그래서 못했어요. 딱 이래요. 그런데요, 방법을 찾는 아이는 어떤지 아세요? 주말에 시골집에 내려가면 동영상을 가지고 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려고. 학원에 오면 학원에서 하고요. 집에 가면 집에서 하고요. 어디 놀러 가게 되면 거기 또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아이는 그러고요. 또 핑계 찾는 거 끝도 없이 핑계가 많아요. 선생님, 지금 마이크가 갑자기 안 돼요. 마이크 막아서 하나만 주세요. 그럼 오늘 스피커가 안 돼요. 망하나 봐요. 세영아가요. 게임한다고 안 비켜줘요. 엄마가 보면 잘해요. 끝도 없이 핑계를 대는 거 아니군요. 정말 밑에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의 탄탄한 관리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꼴등하는 아이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랭킹에 상승했어요. 아까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GMB 아이들보다 저희 학원 아이들 학생들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안 하는 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 있어서 잘하는 아이들한테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여기 희야 어머니 어떤 분인지 대충 아시죠? 희야는 네 손가락밖에 없는 장애아이지만 하반신을 무릎 아래로 절단한 장애아이지만 이 아이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키워낸 장본인이 바로 누구예요? 희야 엄마예요. 희야 엄마인데 왜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희야가 막 손가락이 휘어지는 고통, 무릎이 정말 갈라지는 고통, 무릎을 걸어다니잖아요. 왜 가슴 아프지 않으셨겠어요? 아이하고 같이 끌어안고 죽으려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젊었을 때 수발을 들어준다고 하지만 내가 늙고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이 아이 누가 책임질까? 어느 장애시설에 보내질까? 누가 얘를 사랑으로 감싸줄까? 그런 고민 끝에 아이와 정말 죽기 살기로 고생 끝에 이렇게 한 결과예요. 희아의 집중선곡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들어봤는데요. 내 손가락 치고 피아노 잘 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손가락이 저 정도면 잘 친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된 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한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같이 왔어요. 쇼팽의 지크만 3곡을 연주하는데 완성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과연 그 곡을 몇 번을 연습했을까요? 이만하면 이제 들을만하다. 야 이만하면 되겠다 싶었지만 끊임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손가락이 막 휘어서 보조기를 막 채우고 있잖아요. 무한한 반복 연습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어머님들 전화해서 이러세요. 아니 영어학원 다니는데 뭐 집에 와서까지 뭐 하라 그래요? 학원에서 뭘 해요? 집에 와서 다 시키게? 그럼 또 집에서 다 하면 학원 선생님이 뭐 하냐는 거예요. 어머님 영어 동영상 말하기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쇼팽의 지크만 3곡을 5년 동안 연습하냐 1년 동안 연습하는 거하고 얼마만큼 많이 다를까요? 이거는 정말 자기만족이에요. 내가 더 완벽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어느 무대에서도 빠지지 않는 실력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주한 거고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학부모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혼자서 공부 의욕도 왕성하고 머리도 좋고 엄마 제발 나 공부욕 좀 하게 좀 방해 좀 하세요. 이런 아이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어머님들의 아주 피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다 함께 녹아나 있어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 아시죠? 조수 어머니가 자식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아이를 막론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셨대요. 그 옛날에도 과외를 막 학원에 이것저것 다 보내보시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음악학원에서 좀 소질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매진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과제물까지 엄마가 대신해 주셨대요. 너는 노래 연습을 하라고. 그만큼 어머니가 성견 지명이 있으시고 아이의 뭔가 하나 남들보다 뛰어난 2% 뛰어난 뭔가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만큼 연구 개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희아도 강서준도 그런 조수아도 다 어머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잊으시더라도 요것만큼은 기억하고 가세요. 자, 어머니 이제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영어는 how to learn, 어떻게 가르치냐가 제일 중요해요. 학원이 어디 붙어있냐, 인터리어가 어떠냐, 여기는 원비가 얼마냐, 영어 선생님이 영어 동원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냐.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지금 써먹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워야 너는 영어를 잘할 수 있겠냐, 이 경쟁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앞으로 영어 실력으로 인해서 너의 대학도 결정되고 직장도 결정되고 연봉도 결정되고 노후가 보장되는데 과연 적당히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니거든요. 방법성이 중요하고요. 영어는 모방, 반복, 연습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거. 끊임없는 반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어머님들 자녀가 혹시 아이 그냥 물론 그 잘하면 좋지만 그냥 우리 애는 그냥 좀 평범하게 남들 그냥 처지지만 않고 뛰어나지 않더라도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원하세요? 그러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내 아이만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꼭 기억해주고 하시고요. 저희가 단순히 학원 홍보하기 위해서만 이런 시간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영어 교육자로서 어떤 달라진 영어 교육의 시장, 저희만의 관리 시스템을 소개해드릴 저희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머니는 당연히 자녀를 교육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저희는 철저히 어머니들 모습을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데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어머님들, 또 그냥 보내드리고 서운하니까 간단한 기념품 준비했고요. 기념품 하나 뭐 딸랑 준비해서 보내시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상품권은 2만원권을 준비했고요. 교육상품권 2만원권은 저희 학원에서는 학원과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사용이 안 됩니다. 책을 사실 수도 없고요. 마트 가서도 사용이 안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 월 교재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분들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좀 긴다면 좀 길었는데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